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지금 워싱턴 DC에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CBS 뉴스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딥스테이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진 앱스타인 명단의 전면 공개를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와 실용주의 세력이 미국의 그림자 정부, 즉 딥스테이트를 향해 날리는 최후의 일격이자 대대적인 숙청의 신호탄입니다. 워싱턴 전체가 이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혼돈의 반대편,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하루 전인 11월 17일, 중국 공산당의 공식 나팔수인 글로벌 타임스가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기사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한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등급. 여러분, 이 두 사건, 즉 트럼프의 앱스타인 숙청과 중국의 한국 1위 인정은 절대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트럼프가 촉발시킨 워싱턴의 내전이 어떻게 딥스테이트의 가장 강력한 위성국가였던 일북의 보호막을 걷어냈는지, 그리고 권력의 공백을 확인한 중국이 어떻게 침몰하는 일본을 버리고 승자인 대한민국에 관광 1위라는 조공 1위라는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지 그 경악스러운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앱스타인 명단이 워싱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딥스테이트 그 자체의 명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그리고 헐리우드를 지배해온 부패한 엘리트들의 약점이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트럼프와 실용주의 세력은 바로 이 상자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11월 18일 CBS 뉴스의 보도는 트럼프가 이 명단을 이용해 자신을 탄핵하려 했던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관료들, 그리고 이른바 라이노로 불리는 공화당 내 배신자들까지 모조리 청소하는 정치적 핵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불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폭로될까봐, 다음 숙청 대상이 누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구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딥스테이트 세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지독한 친일파라는 것입니다. CSIS, 브루킹스 연구소, 국무부의 낡은 관료들,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언제나 일본을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핵개발을 방해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에게 굴욕적인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딥스테이트라는 거대한 보호막 뒤에 숨어 미국의 비호 아래 한국을 무시하고 아시아의 맹주 행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8일 앱스타인이라는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그 보호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산조각 났습니다. 워싱턴의 재팬 로비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후견인이었던 딥스테이트 관료들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연방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변호사와 통화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89년에 목격했던 베를린 장벽 붕괴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거대한 제국, 즉 소련이라는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버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독과 같은 위성 국가들입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제국이 앱스타인 스캔들로 내부에서 붕괴하자 그들의 가장 충실했던 위성국가 일본이 버려진 것입니다. 일본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이동, 이 거대한 힘의 공백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인 트럼프가 적인 딥스테이트를 청소하는 이 싸움에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었던 일본이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1월 17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의 보도입니다.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간의 관광이 급락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취소되고 있다며 운쌍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외교적 긴장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중국인들조차도 그리고 중국 공산당조차도 일본이 더 이상 매력적인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딥스테이트라는 주인을 잃은 침몰하는 난파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침몰하는 일본을 버리고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바로 이 거대한 전쟁의 진짜 승자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1월 17일 중국 공산당의 목소리인 글로벌 타임스가 어쩔 수 없이 토해낸 항복 기사를 보십시오. 한국, 일본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여러분, 불과 3일 전인 11월 14일, 바로 그 글로벌 타임스는 서울에서 반중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며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워 죽겠는데도 한국이 1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했던 시진핑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한한령으로 K-팝과 K-드라마를 막았습니다. 롯데마트를 폐쇄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14억 인민들이 공산당의 명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딥스테이트의 보호막이 사라진 약한 일본을 버리고 트럼프라는 실용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동맹을 맺은 강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명동의 올리브영과 K-팝 콘서트가 시진핑의 명령이나 딥스테이트의 낡은 질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앱스타인으로 딥스테이트를 숙청하는 동안 아시아에서는 조용히 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승자인 대한민국에 관광 1위라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재팬 로비는 힘을 잃었고 일본은 국제적 고아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사건은 명확합니다. 11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명단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워싱턴의 딥스테이트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딥스테이트의 비호 아래 기생하던 재팬 로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위성 국가는 주인을 잃고 버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중국은 침몰하는 일본을 버리고 진짜 승자인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11월 17일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한국 관광 1위라는 기사는 바로 중국이 대한민국에 바친 항복 문서입니다. 이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습니다. 낡은 질서, 딥스테이트, 일본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실용주의,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격변의 중심에서 가장 영리하게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